안녕하세요. 전 어떤 것이든 시댁이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시모를 맞이했던 30대 여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모는 늘 제가 시댁을 떠받들기 바랬었는데요. 그런 시모와의 사이는 툭 하면 깨질 것 같은 얼음판 위 같았습니다. 그런 시모와의 관계가 180도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통쾌했던 그때 이야기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직장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맞벌이를 하셨던 엄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예요. 부모님께선 평생 직장을 다니시며 저희 두 남매를 키우셨고, 은퇴를 하신 후엔 여수에서 풀빌라를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어릴 적부터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성격이셨어요. 늘 주변에 사건, 사고가 있으면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달려가셨던 게 바로 저희 엄마셨죠. 한 번은 동네 상가에서 불꽃이 확 튀어오른 걸 엄마가 목격하셔서 바로 신고하고 소화기로 끄셨던 일도 있었고, 저희가 학생 땐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경찰에 끌고 가신 적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엄만 동네에서 유명한 정의의 사도였죠. 전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굉장히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르고 딱 봐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건실한 남편과 1년 5개월 정도 연애라고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여수에 와봤던 남편이 여수 구경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와, 여기가 그 돌산대교예요? 저 여순 처음 와봐요. 근데 진짜 바다 풍경이 너무 예쁘고 좋네요. 그렇지? 여기가 또 야경이 아주 죽여줘. 또 계절 바뀌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정말요? 어머님, 다음에 또 왔을 때 얼마나 멋있어질까 벌써부터 저 너무 궁금한데요. 남편은 정말 저희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하시는 풀빌라가 정말 좋았거든요.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연금과 대출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정말 정성으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좋고 고급스러운 풀빌라로 입소문도 많이 났었어요. 풀빌라는 총 5채였는데 휴가철엔 60에서 80 정도 할 정도로 진짜 최고급으로 갖춘 그런 곳이었죠. 그런 곳도 구경하면서 남편이 진짜 저희 부모님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예의 바르게 대하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첫 만남에 다시 서울로 향할 때 두 손 가득 게장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언제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런 거 준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전에 보니까 게장을 참 잘 먹더라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먹고 이번에 우리도 참 즐거웠네.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는 것 같아요.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희 집 인사를 마치게 되었고, 이어서 전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시댁은 시부께서 경찰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 딱 보시자마자 풍채가 굉장히 크셨어요. 그렇지만 얼굴은 되게 인자하시고 절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저 옆에서 절 그냥 쳐다보기만 하실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딱 한마디를 시모가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전 시모의 물음에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보통 처음 인사를 오면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혹시 지금까지 남자 몇 명 만나봤어? 네?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얼버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표정을 보고서 시부와 남편이 옆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건 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뭐 못 물어볼 걸 물어봤나? 요즘 애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애들도 많고 해픈 여자도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나한테 우리 아들 한 명뿐인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알아보고 장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물어봐? 네. 어머님 저 딱 2번 연애해봤습니다.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이네. 정말 시부와 남편 모두 경악했지만 시몬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딱 처음 느낀 느낌은 참 시모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딱히 저한테 이상하게 구시는 건 아니라 그냥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셨나 보다 생각했고요. 상견례도 무사히 별탈 없이 치러지게 되었고 결혼식도 정말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시모의 이상 행동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이상하다 느꼈던 건 바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첫인사를 갔던 때였어요. 신혼여행 후에 양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다녀왔는데 시댁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자마자 시모가 제 팔을 잡더니 뜬금없이 말을 하시는 거였어요. 예, 너 구두 새로 샀니? 아니, 우리 아들 구두는 좀 오래되어 보이던데 네 구두는 새 거다. 뭐 새로 사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원래 제가 구두를 잘 안 신어서 전에 사뒀던 걸 이제 꺼내 신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 예. 괜히 저런 거 막 사고 다니지 말어. 보니까 비싼 구두던데. 신지도 않고 다닐 거 왜 비싼 걸 사고 그러니? 이젠 너 결혼도 했으니까 너보단 네 남편을 더 잘 챙겨야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는 거야. 알겠지? 처음엔 시모의 이런 태도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저한테 구두를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꺼내보신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사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이제야 가족이 된 시모가 뜬금없이 구두를 사라 마라 하고 있으니 좀 황당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 나온 반찬이 돼지 불백이랑 이런저런 고기 반찬들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자꾸만 반찬을 남편 앞에다가만 몰아주고 제 앞으론 나물들만 옮겨주는 거였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네가 딱 좋아하는 간 맞춰가지고 만들었어. 얼른 먹어봐. 자, 해봐. 아유, 엄마, 제가 먹을게요. 제가 뭐 어린애도 아니고. 아유, 뭘 그래. 넌 아직도 이 엄마 눈엔 어린애야, 어린애. 자,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체할라. 그러면서 아주 남편을 애처럼 대하시는데 시분 이게 평소 일상이신지 그냥 보면서 한숨만 쉬시고 그대로 식사를 하시더군요. 남편은 제가 옆에 있으니 좀 당황해하며 시모를 자꾸만 말렸고 그런 남편의 태도 때문에 시모는 더 억지로 남편 입에 반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시부가 나서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반찬은 왜 죄다 재열이 앞에만 놨어? 다른 사람은 뭐 입도 아니라 이거야? 요즘 애들 이런 거 잘 안 먹어. 살찐다고 잘 안 먹는다고. 당신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그지? 너 다이어트 하고 있지? 네? 저 다이어트 안 하는데요. 전 시모의 말에 보란 듯이 남편 앞에 있는 고기 반찬을 그대로 가지고 와 그냥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시모의 표정이 정말 똥 씹은 표정 그 자체였어요. 전 그 표정을 보고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식사를 했고요. 그게 하루라면 제가 또 말도 안 하죠. 가끔씩 시댁에 갈 때마다 은근슬쩍 그렇게 반찬을 아들한테만 몰아주니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몰아주면 괜히 반찬이 왜 다 절로 가 있냐며 다시 끌어오고 제가 다 먹어버리곤 했죠. 시부와 남편도 시모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진짜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전 그냥 시모가 평생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이 결혼했으니 헛헛한 마음에 잠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보험이 뭐가 있냐 물어보시더니 남편 보험을 보고선 뭐 제가 남편을 일찍 보내려고 가입한 거냐느니 어째느니 막말을 하신 적도 있었지만 시부가 이내 말리고 사과를 하시며 꾹 참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서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 시모도 좀 전보단 덜 폐악질을 부리더라고요. 종종 저희 먹을 반찬도 해와 주시고 좀 챙겨주시면서요. 그래봤자 어차피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만 해오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디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하고서 저희 집에서도 가끔씩 저희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신경 써서 내내 반찬을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저희 부모님 보내주는 반찬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전라도 음식들은 약간 자극적이고 젓갈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남편 입맛에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갓김치며 김장김치며 멸치볶음이며 이런저런 반찬들을 싹 해서 보내주시면 남편은 그날 바로 밥 2그릇씩 먹을 정도로 반찬을 정말 잘 먹었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저희가 먼저 친정 반찬을 받고 한 며칠 먹다가 주말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반찬을 주셨던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시모가 주방에 들어가시더니 우당탕탕 하면서 뭔가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고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시모가 저희 집에서 보낸 김치들을 죄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너무 놀라 바로 달려가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이래서 우리의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했던 거니? 이렇게 허구한 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먹였던 거야? 이런 거 몸에 안 좋고 해로운 거 너 모르냐? 내가 이래서 지금까지 니들 반찬 해다 나른 거야. 우리 아들 음식은 내가 다 건강 생각해서 한 건데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을 네가 이렇게 무너뜨려?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버리시면 어떡해요? 왜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준 음식을 버리시냐고요? 저기다 놔두면 우리 아들 계속 네가 먹일 거 아니야. 건강 좀 생각하라고, 건강. 뭐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님 반찬도 버렸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그럼 한번 버릴까요? 저게 진짜? 너 지금 누구 앞이라고 말댔구야?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이? 어머님, 제가 홀몸도 아니고 지금 손주를 뱃속에 안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며느리 친정에서 보낸 걸 마음대로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와 시모가 주방에서 한참을 투닥거리자 낮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깨어나 나와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방의 모습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이게 다 뭐야?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왜? 아니, 난 그냥 이게 반찬이 너무 짜서 우리 아들 몸에 안 좋으니까. 뭐라고요? 엄마, 그렇다고 이걸 버리면 어떡해요? 엄마가 뭔데 이걸 버려요? 왜 함부로 우리 집 물건에 손대냐고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버려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니도 왜 엄마 멋대로 그러시냐고요? 지금까지 이걸로 저 밥 잘 챙겨 먹고 있었는데, 아니 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엄마가 오늘 반찬 해왔잖니. 이거 먹으면 되지 뭘. 이거 가지고. 이거요? 엄마, 안 그래도 요즘 입맛 없는 거 장모님 반찬 먹으면서 겨우 밥 잘 먹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걸 버려요? 그리고 아내도 입덧해서 입맛 없는 거 뻔히 하시면서 어떻게 그러시냐고요? 이러려고 우리 집 자꾸 오시는 거예요? 네?
불편해도 솔직히 엄마 생각해서 저희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요?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신의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남편의 행동에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넌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우리 아들 챙기겠다고 이런 건데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 엄마, 저도 다 컸어요. 성인이라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 마음대로도 못해요? 언제까지 절 애로 볼 건데요? 결혼 전에 그만큼 엄마 맞춰드렸으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품속에 껴안고 계실 거냐고요? 저 잘할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왕따 당했는지 엄마 모르세요? 내내 친구들이랑 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만 하시고 친구도 다 나쁜 애들이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내내 얼마나 외롭게 컸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제가 참아왔으면 이젠 제발 좀 저 좀 놔주세요. 제발요. 뭐라고? 채열아, 너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야말로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도대체 왜 결혼까지 한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제발 구속하지 마시고 제발 좀 놔주세요. 좀 놔주시라고요. 남편은 정말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심성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업상 너무나도 바빴던 시부 때문에 시모는 정말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었는데 그런 시모의 말을 남편은 거역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외롭게 컸던 거였고요. 그런데 그 괴로운 상황이 결혼하고서 저에게까지 이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이 폭발해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울분을 쏟으며 얘기를 해도 시모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 탓이라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원래 안 그랬는데 며느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변했다니?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와가지고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엄마 가세요. 더 이상 엄마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시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집을 나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나간 이후에도 한동안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남편은 시댁을 찾아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의 사건에 대해 남편이 시부께 다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오셔선 같이 외식을 하자며 고기를 먹고 있다가 저한테 시부께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애미야, 내 얘기 들었다. 안사돈께서 보내주신 반찬들을 네 시애미가 다 버렸다면서? 그래놓고서 너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 다 들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경찰 생활하면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내 마누라를 너무 외롭게 두었어. 그래서 아들만 그렇게 감싸고 살다 보니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외로운 사람 내가 한번 달래주지도 못하고 아들한테 집착한 것도 내가 달래주지도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가. 네가 한 번만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이번 일은 네 시애미도 잘못됐다 생각하고 있을 거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렇지만 더 이상 선 넘는 행동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으마. 난 우리 며느리를 우리 아들만큼이나 사랑한다. 알지? 네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푸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구나. 그래서 내 이렇게 오게 됐다. 다시는 네 시애미가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단도리하마. 대신 이번만 좀 네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부의 진심 어린 말에 저 역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남편에게도 성장 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외아들이었고 시모는 또 시집살이도 호되게 당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경찰에 바쁘니 의지할 곳도 없고 시모 혼자 아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나다 보니 결국 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토록 커져갔던 거였죠. 한편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은 그냥 마음으로 묻어두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 시부께서도 중간에서 든든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별다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죠. 시모도 시부 눈치 보면서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말은 하시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뭐라고 못하시니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출산을 한 후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시모가 좀 얄밉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 딱 봐도 우리 딸 많이 닮았네. 코도 오똑하고 눈도 땡글땡글한 게 우리 딸 딱 어렸을 때 얼굴 판박이야. 아니 사돈,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며느리 닮게 뭘 며느리 닮아요? 우리 아들 닮았지. 누가 봐도 눈, 코, 입이 딱 우리 아들이구만. 우리 손주, 넌 박씨 집안 아들인 거 알지? 박씨 집안 핏줄이야. 이 할머니가 더 잘해줄 거야. 응? 다른 것보다 이 친할머니가 더 잘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시모가 저희 엄마 품에 있던 아이를 획하니 가져가 버리시는데 그걸 보는 저와 친정엄마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제가 고생을 했다며 딱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셨거든요. 우리 딸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몸조리에 보태었어. 알았지? 박서방 자네도 참 고생이 많았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아닙니다. 고생은요 뭘.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가 국화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저희한테 돈 봉투를 주시자 시모는 대뜸 그게 얼마냐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넣으셨니? 네? 100만 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딱 대답을 하자 갑자기 시모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뭔가를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봉투였습니다. 이 유치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돈 봉투를 쥐어주자 똑같이 돈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러더니만 그 봉투를 누구한테 줬는지 아세요? 저도 아니고 남편한테 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걸로 우리 손주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너도 맛있는 거 사 먹거라. 알았지? 엄마, 이걸 왜 나한테 줘? 고생한 건 아는데 며느리한테 줘야지. 아이 며느린 받았잖니. 우리 아들도 고생했는데 아들도 받아야지. 자 얼른 받아. 너 쓰라고 엄마가 주는 거야.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면서 남편이고 시부고 엄청 당황해하고 아연실색하면서 저희 부모님 눈치만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한테 돈 봉투 쥐어주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할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아파서 누워있는 건 며느리였는데요. 저희 부모님 표정도 굳어지고 시부도 그걸 보고선 엄청 당황해 하시더니 계속 시모를 말리셨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이건 얼른 며느리한테 줘야지. 얼른 며느리 줘. 아유 알았어. 누가 받으면 뭐 어떻다고 참. 겨우 시부와 남편이 상황을 정리해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제 침대맡에 봉투를 내려놓았지만 그 씁쓸한 표정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치한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런데 더 유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금액입니다. 시모가 왜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봉투한 금액을 궁금해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모가 준 돈은 딱 101만 원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보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넣고 싶었던 거죠. 아니, 어른으로서 이런 유치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한테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한테도 시샘을 하는 게 딱 보이니까 전 정말 시모의 이런 태도에 너무 질려버리더라고요. 사실 시모가 이렇게까지 자격지심을 심하게 내비친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거든요. 아마 그게 시샘이나 더 못나게 구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이제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가려고 저희 친정집에 전화를 남편이 하면 시모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못마땅해 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출발하려고요. 아버님도 댁에 계시죠? 빨리 내려가고 싶네요. 내일까지 저희 여수에 있을 거니까 이번에 또 여행해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 빨리 갈게요. 근데 어머님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서울에서 사갈게요.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남편이 다정하게 통화를 마치면 시몬 바로 옆에서 툴툴대시곤 했습니다. 예, 재열이 너 너무 달라졌다. 예전엔 엄마만 챙기더니만 요즘은 나한테 필요한 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 장모만 챙기냐? 아유, 내가 널 너무 착하게 키웠다. 사랑 준 건 네 엄마인데 왜 네 장모한테 그래? 얘 며느라, 네가 저렇게 하라고 시켰니? 니네 집에 네가 전화하면 되지. 왜 불편하게 우리 아들한테 전화하라 그러니? 제가 시키기는요. 저 사람이 먼저 알아서 전화한 건데요. 아유, 웃기지 마라. 사이가 어떻게 저렇게 전화를 하니? 네가 하도 뒤에서 박박 바가지 긁으니까 하는 거지. 너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정말 남편이 저희 집에 잘하고 예쁨을 받아도 시모는 내내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결국 저한테로 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솔직히 시모 때문에 머리가 아플 때도 참 많았습니다. 간혹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다행히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시모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타는 듯 했지만 그런대로 시부와 남편이 중간에서 잘 커트를 해주니 시모는 더 이상 선을 넘진 않았어요. 아니, 선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저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바로 동창 여행 모임 숙소를 저희 친정 풀빌라로 예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여름에 여수 1박 2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수 가는데 사돈댁에 보탬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이참에 미리 예약 좀 했다. 그때가 또 성수기잖니. 풀빌라로요? 몇 분이나 가시는데요? 한 20명 되나? 20명이나요?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가시려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라 풀빌라 그 정도 인원 예약하시려면 금액도 좀 비싸실 텐데. 요즘 KTX로 여수까지 바로 간다던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 나이에 돈이 없겠니? 아유,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왕 간 김에 나도 우리 사돈댁 좀 팔아드려야지. 그 독재 풀빌라 5채 죄다 우리가 예약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저희 부모님한테 자격지심이란 자격지심은 다 내비치셨던 분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봤죠. 그런데 정말 시모가 예약을 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약을 5월 달부터 하셨어. 나도 깜짝 놀랬지 뭐냐. 사부인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서는 8월 초 모임이 있다면서 전부 다 예약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예약을 해드렸지. 그때 휴가철이라 방이 워낙 금방 나가잖니. 그래서 미리 예약해 두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이왕 여수로 오시는 거 안사동께서 우리 집 생각이 가장 먼저 나셨나 보더라.
전 엄마의 말처럼 팔은 그래도 안으로 굽는다고 친정 동네에 가니 저희 집을 시모가 챙겨주려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도 꽤 지났으니 이젠 정말 가족으로서 며느리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기대도 했었고요. 이런 제 생각이 바보 같았다는 걸 알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아직도 날짜를 또렷하게 기억할 정도로 잊지 못하는 날이 되었죠. 그날이 8월 2일이었는데 바로 시모가 동창 모임으로 부모님 펜션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시가 되자마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만 정말 열불을 토해내며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국화야. 네 시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나한테 예약 취소한다고 문자 하나 딱 보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니? 전화하니까 문자만 보내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엄마가 그냥 참아야 되는 거니? 뭐? 취소를 하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예 5동 싹 다 취소하셨다고? 그래. 아휴, 내가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장 봐가지고 음식 준비까지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전화라도 받든가. 이렇게 안 온다고 문자만 딱 보내놓으면 어쩌자는 거니? 저도 그 소식에 놀라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모가 받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시모는 정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디세요? 지금 어디시냐고요? 나 여기 순천이야. 순천이요? 아니, 왜 순천에 계세요? 여수로 가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 여기 순천만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주변에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많다고 해서 그냥 여기로 여행하기로 했어. 네? 진짜 취소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아니, 갑자기 그렇게 취소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엄마가 장도 다 봐놓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잖니. 일정 바뀌었다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일정도 바뀌고 그러는 거지 뭐. 이제 점심때인데 지금부터라도 손님 받으면 되지. 네?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미리 예약도 다 해놓으시고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몰라. 일정이 바뀐 걸 낸들 어떻게 하라고.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다오. 취소 문자 미리 다 보냈어 얘. 나 지금 바쁘니까 끊자. 그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숙박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신 거였어요. 세상에 노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돈한테 노쇼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전 바로 남편한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안 가신다고 했다고? 진짜 엄마가 정말 또 사고 쳤어.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도대체 왜 엄만 장모님께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정말 미안해. 세상에 누가 사돈어른한테 그런 짓을 해. 쉬는 날 편하게 쉬고 있던 남편은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서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시모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더라고요. 솔직히 지금껏 해온 시모의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분노에 찰만했지만 여지껏 꾹꾹 참았던 이유는 다 다른 식구들을 봐서 참아왔던 거였어요. 시모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남편이나 시부가 와서 내내 미안하다고 달래주고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잠깐 진정시키고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죠. 화만 내고 지나가니 현실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고를 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으니 이 사고 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앞으로 영 끊고 더 이상 안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론 시모가 정신 차리지 못할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전 오후가 돼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죠. 어머님, 잘 놀고 계세요? 그래. 잘 놀고 있지 뭐. 아, 그러세요? 숙소는 잘 잡으셨어요? 숙소 어디로 잡으셨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순천에 잡았지. 그냥 근처 괜찮은 곳에 잡았다. 근데 왜 그러냐? 아, 어머님 그럼 숙소 주소 좀 알려주세요. 거기까지 가셨는데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잖아요. 또 순천이 여수 바로 옆이라 제가 아는 곳도 많거든요. 여수 특산물이랑 해산물이랑 간장게장 이런 거 좀 배달해 드릴게요. 네가 웬일이냐? 아이,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원래 어머님 저녁에 챙겨드리려고 했잖아요. 친구분들이랑 놀러 가셨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해야죠. 그래, 네가 이제서 좀 며느리 같구나. 그럼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그리고서 전 시모에게서 숙소 주소를 문자로 받게 되었어요. 시모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준 건 최악의 실수였답니다. 제가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했던 건 시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기 위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진 생각지도 못한 채 깔깔대면서 시모가 전화를 끊더니 그 주소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배꼽 잡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지금 거의 도착했다고 하는데 거기 호실이 몇 호죠? 아, 여기 102호야, 102호. 다 왔다니? 아유, 빨리 왔네. 여기 근처에 네 지인이 사는 거야? 참 빨리도 왔다. 누가 초인종 누르네. 잠깐만 너 끊지 말고 있어 봐봐. 바로 확인할 테니까. 그러더니 시모는 전화기를 그대로 둔 채 숙소 문을 여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시모가 수스라치게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어휴.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입니다. 아니, 사부인. 네,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거든요. 사실 저희 엄만 한시에 시모의 취소 문자를 보고선 엄청 분노를 하시다가 몇 시간 후 오후에 연락이 왔었어요. 도저히 엄마가 화가 나서 못 참겠다며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라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숙박비는 꼭 받아야 되겠다며 거길 가보시겠다고 하신 거였죠. 시모에게 바로 숙소가 어디냐 물어보면 왠지 눈치채고 말을 안 해줄 것 같아. 전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라고 시모에게 숙소를 물어봤던 거였고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듯이 저희 엄마 젊었을 적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여전히 불의를 못 참으시는 여장부셨고요. 그렇게 딱 엄마가 문 앞에 서 있자 시모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황스러운 목소린 핸드폰 너머로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떻게 여기까지. 아, 사돈, 오랜만입니다. 아니, 우리 숙소 취소하시고 여기 오셨다 하시길래 제가 친히 여기로 배달 왔네요. 저희 딸한텐 들으셨죠? 아니, 오신다는 분이 사부인이실 줄은. 예, 제가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어디 한번 열어보세요. 엄만 바로 시모에게 큰 스티로폼 박스를 건넸고 시모는 그걸 받아들더니 열어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엔 정말 충격적인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영수증이었답니다. 음식이 아니라 영수증이 딱 들어있던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보시다시피 영수증이에요. 사돈,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계좌번호는 지금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죠. 예? 결제요? 예. 정확히 5채 예약하셨으니 300만 원 주셔야 되겠네요. 사돈도 아시다시피
저희 풀빌라가 고급스럽다 보니 이 휴가철엔 방이 없어서 구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들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바다 바로 앞이라 인기도 많은데 거길 또 예약하시고서 노쇼를 하셨으니 그 돈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원래 미리 돈 받는데 사돈께서 후불로 결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편의를 봐줬더니만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하시면 저희 손해가 막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제해 주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제가 왜 결제를 합니까? 저 돈 없어요.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돈을 줍니까? 없습니다. 아니, 돈 없어요. 역시나 시모는 뻔뻔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다 미리 예측했던 엄만 그런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도 웃으며 대답을 하셨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사돈 아니면 제가 바깥 사돈 어른한테 받으면 되겠네요. 바깥 사돈 어른 전화번호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 010-5023-78땡땡 맞으시죠? 어머나, 뭐야? 아이, 우리 남편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사이가 알려주던데요. 엄마가 안 주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우리 사이가 똑똑히 알려주던데. 그래서 결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지 전화기 너머가 아주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또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와중에 갑자기 저희 엄마가 황당해하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20명이 넘는 동창들이 여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작 3명이서 온 거예요? 애초에 20명도 넘는 분들이 오신다더니만 3분이서 오셨네요. 아, 그거야 뭐 다 바빠서 못 왔어요. 그래요? 애초에 저희 펜션에 오실 생각은 있으셨던 거예요? 딱 보아하니 일부러 이러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서요. 우리 사돈 어른도 경찰이셔서 가지고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신다면서요? 제가 그럼 이제 전화해서 바로 말을 해볼까요? 아니면 결제를 하시겠어요? 어쩌시겠어요? 아이,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줄 테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사돈, 제가 물러 보이셨나 봅니다. 제가 여태껏 참았던 건 다 사돈이 사돈이기 때문인데 그걸 모르셨나 보네요. 어떻게 제대로 한번 1대1로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우리 딸도 모자라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지금 해보시자는 거죠? 아유, 알았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돈도 바로 입금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아유,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시모가 다급하게 엄마를 말리자 그때서야 엄마가 웃으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갓김치예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뭐라도 선물을 드려야죠. 이거 라면에다가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히답니다. 드세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손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건 이번이 끝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시모가 전화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다급하게 전화기를 들고선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음식 보내준다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네 엄마를 여기에 보내?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하기는요. 계산 똑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음식 보내드렸잖아요. 저희 갓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뭐? 내가 이깟 라면 먹자고 여태껏 쫄쫄 굶은 줄 알아? 이럴 거면 마트에서 장이라도 받지. 아, 이제 와서 나가서 장도 못 보고 먹을 걸 보냈어야지, 먹을 걸. 사람 뒤통수 쳐놓고선 뭘 그렇게 호의호식 하시겠다고. 그것도 감지덕지로 아세요. 뭐 아니면 아버님한테 바로 말이라도 해드려요?
아님 다시 엄마한테 가보시라고 할까요? 그러자 시모가 다급하게 절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게 이길 수도 없을 걸 왜 저렇게 배짱을 부리셨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아니,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너 진짜 나 가만 안 둘 거야. 네 시아버지 아주 난리 난다고. 알았지? 나 돈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로. 알았지? 나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 얘. 아유, 알았냐고. 내가 지금 바로 보낼 테니까 절대 너 그러지 마. 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나 바로 보낼 테니까. 바로 확인할 거예요, 어머님. 안 그러면 아시죠? 아휴, 알았다. 바로 결제한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좀 줄 거면 라면이 뭐니 라면이. 간장게장이나 아니면 쌀밥이라도 가져다 주던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튼 나 결제할 거니까 네 시아버지한테 절대 비밀이다. 알았지? 네, 어머님. 분부 받들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른 척 할게요. 결국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숙박비를 다 결제하셨고 그날은 눈물 젖은 라면을 드신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해산물이고 뭐고 싹 다 보내줄 거라고 했으니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걸 옆에서 남편이 그대로 듣는데 나중에 남편마저도 웃더라고요. 장모님 진짜 멋지다 멋져. 역시 장모님 대단하셔. 우리 엄만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휴, 진짜 장모님께 죄송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해서 어떡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대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남편은 진심으로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사과를 했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 당장 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하실 정도였지만 남편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 주셨답니다. 남편은 그 후 시모를 만나 아주 난리를 피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 한번 이겨보려다가 아주 된통 당하시고선 시모는 이제 백기를 완전히 드시고 아예 행동도 달라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그런 짓까지 벌였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나타나셨으니 사돈 어려운 줄 바로 알게 되셨겠죠. 그리고 아들까지 난리니 시모는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론 시모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자격지심을 한 번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전처럼 남편에게도 집착하시지도 않고 저희 집에도 아예 오지도 않으십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시모 본인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아들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다고 이제야 그걸 인식한 듯 보였죠. 이젠 은근슬쩍 절 챙겨주시기도 하고 절 함부로 대하시지도 않고 말을 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는 심을 볼 때면 정말 놀랄 때도 많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부모님을 모시고서 제주도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딱 저한테 시모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며느라가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아휴, 난 너 못 이기겠다 얘. 네 엄마도 못 이기겠고 대신 우리 아들한테 꼭 잘해다오. 알았지? 내가 우리 아들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내 착각이었나 보다. 그냥 마음이 그랬어. 내 편이 막 없어진 것 같고. 어머님,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 편이죠. 그리고 저도 어머님 편이잖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고요. 그러니까 절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 못난 심이 그래도 이렇게 따라줘서 고맙다. 내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내가 너무 도가 지나쳤던 것 같구나. 이제 내 아들 낳아줄 테니까 니들끼리 어떻게든 잘 행복하게 살아봐라. 그렇게 시모는 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저도 시모의 진심을 듣고서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들보다 좀 더 각별하신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나니 전보다 더 편해지고 가까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이런 관계가 앞으로도 더 오래오래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이네요. 여전히 저와 남편은 서로 잘 지내고 있고 아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이젠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여수에도 가셔서 네 분이 식사도 하신 적이 있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결혼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사연을 갖고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바로 한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품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이렇게 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칼같이 끊어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 가족들과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 번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